안녕하세요. 오마가 평연입니다. 저는 연변. 저는 전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성가족부가 했던 웃지 못할 해프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미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1월 말에 여성가족부에서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논란이 되었던 몇 가지 중에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것이에요. 비동의 간음죄. 물론 이것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자신들의 그 실수를 인정한 것처럼 어쨌든 철회를 하고 기자들에게 해명을 하고 그것을 이제 걷어들이는 형태로 이렇게 갔는데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짜 저는 이제 공무원으로 근무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웃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 양성평등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5개년 동안 담당 부서에서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리는 계획입니다. 네. 비동의 간음죄의 경우에는 형법이기 때문에 주무부서랑 협의가 미리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형법을 주관하는 이제 법무부에서는 그거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을 실질적으로 내니까 그때서야 걷어들이는 이게 지금 여가부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부 안에서 정부 주무부처로서 이제 여가부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뭐 충분히 협의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하고도 미리 협의가 돼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이게 발표가 됐다? 이 여성가족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여가부 존폐 논란이 있는 이유 자체를 왜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지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귀를 막고 없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려고 마음먹었던 일을 해야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이런 일이 정부부처에서 있기는 어렵죠. 그리고 솔직히 진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한테도 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장관님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부처에 어쨌든 가장 높은 책임자로서 이런 것이 이렇게 언론에 흘러나갔다가 또 다시 걷어들이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장관님 아직 부처를 잘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신 게 아닐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자면 여가부 입장은 그래요. 우리가 이거는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그냥 추진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정권이 그리고 기조가 바뀌었고. 완전히 바뀌죠. 네, 그리고 이 비동의 간음죄라는 것이 얼마나 논란이 치열한데 이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법률가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신 마당에 이것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법무부랑 논의도 새로 하지 않고 장관이 네.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네,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의도적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고요. 네. 이제 비동의 간음죄라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이 동의하지 않는 간음, 그러니까 성관계는 전부 다 형법상 비동의 간음죄라는 죄에 위반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간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나온 얘기가 yes means yes. 네. 오직 그겁니다. 그렇죠. 예, yes만이 yes일 수 있다. 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인 yes가 아니면 전부 다 no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건 부부 관계에도 예, 적용이 맞습니다. 되는 그런 예. 굉장히 사적인 영역까지 법이 들어온다는 것에서 어떤 면에서는 자유권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침해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분명히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가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조국 교수님, 지금 이제 판결을 받고 계신 조국 교수님은 아시다시피 진보 진영의 이제 법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셨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동의와 비동의라는 것이 구성 요건으로 삼기에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민법상으로 말씀드릴게요. 민법과 형법은 분명히 달라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민법은 돈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돈을 달라고 민사법률을 청구하고 돈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약관계만 정리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해서 구치소에 가고 구금이 되는 것이 형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민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형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전부 다
범죄라고 하게 되면은 이 구속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는데요. 피의자가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그쵸, 상황인 피의자가. 거예요. 동의가 있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한간의 20대 남성들이 얘기하는 계약서 쓰고 그러면 성관계 아니야. 그렇죠. 이게 엄청난 무고를 만들어낼 수 예.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가 범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피의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죠. 법률적으로는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네. 하는데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무죄를 추정받아야 하고 검사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무죄가 된다는 것이 이제 형사상 공권력에 의해서 수사를 받으면서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피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거쳐서 가져온 이 범죄가 성범죄에 있어서만은 계속적으로 무너져 오고 있는데 여성들 보호를 위해서 네. 근데 이게 부부간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이 범죄를 우리 형법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죠. 네, 만약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져서도 안 되겠지만 만들어진다면 정말 수많은 무고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남녀 갈등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비판할 때 여성가족부는 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부처라고 하면서 그 여성가족부 이름 자체도 젠더 이퀄리티를 하는 주무부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정책들을 자꾸 법을 추진을 하느냐, 이런 부분 계속 비판을 해왔잖아요. 이 비동의 간음죄가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아주 그 극단에 서 있을 법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고 하는 게 그 여성이 실질적으로 동의 못하고 성관계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여성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급심이라고 하는데 많은 이제 일선의 판례들에서는 판사님들이 정황으로 이것을 뭐 위계 위력이나 다른 구성 요건 해당에 인정해서 실제로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법원은 완전히 증거 재판에 의해서 성범죄를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여성의 고소가 있고 여성의 피해 주장이 있는 경우 남성이 자기의 무죄와 정황을 증거해야지만 이걸 빠져나갈 수 있고, 이런 경우에 무고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여자친구가 일기장을 토대로 해서 고소를 했고, 이 경우에 이 친구가 그날 여자친구와 같이 있지 않았어요. 이 여자친구의 일기가 허위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검찰 단계에서 이게 빠져나오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고, 변호사 물론 선임해가지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들었었냐면, 이후에 헤어지고 난 이후에 그때 왜 그랬어? 나한테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했잖아 라는 이제 증거를 채취하기 위한 행위를 뒤늦게 하는 거죠. 사실 그때 상담했던 그 남성분은 관계가 좋았을 때 증거를 전혀 만들어 놓지 못했는데 운이 좋아서 그 고소가 들어왔던 그 해당 당일날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했다는 입증을 엄청 오랫동안 많이 준비해서 세밀하게 준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었고요. 만약 여자친구가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남자친구를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면 이때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빠져나가지 못하실 경우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 법을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 국가들에서 실제로 이런 법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이거를 법으로 만들기에는 법적 시스템이나 법의 시스템이나 사회 문화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성관계에 대해서 여성들도 이제 형법과 민법에 대한 시스템도 틀리지만 입증과 관련해서도 틀리고요. 그리고 성에 대한 인식도 틀려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 성관계 한번 할까? Yes.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성적인 관계로 돌입하는 예는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이 명시적으로 노 할 순간에 노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랬을 때 이 책임을 남성이 오롯이 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일단 먼저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남성들 변호도 많이 하다 보니 남성들은 여성의 머뭇머뭇하는 태도가 묵시적인 동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노하지 않은 경우에 그 책임을 남성에게 모두 지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차이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이 죄를 도입해버렸을 때 상당히 심각한 남녀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남성과 여성이 이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서로 멀리 기피하게 되는 갈등을 진짜로 계약서 쓰지 않으면 네.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가부가 사실 큰 해프닝을 벌였는데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도입할 때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 또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법적인 시스템과 문화, 또 이것에 대한 많은 사회적인 동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여성가족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 여성들을 위한다는 시각으로 수많은 법들이 제정되었어요. 이거의 폐해 사례들을 저는 간간히 보거든요. 최근에도 얼마 전에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분이 아직 비동의 간음죄가 법이 개정되기 전인데도 이 질문을 명시적으로 하더라고요. 성관계를 하기 전에 여성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나요? 여성의 동의가 없었던 것은 맞지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이 법이 도입됐을 때 남성들이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되는지 부부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또 차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지만 사법 적극주의라고 하는데 판사들이 이 법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이지 않은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누려야 되는 기준이고 또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또 적극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이 적극적인 이런 논의들을 해줘야 바른 법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 보시거나 하면 댓글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가 좀 더 바른 법을 만들고 또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질서 있게 서로 건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회가 사실 법안이 나오면은 이런 국민의 의견을 듣고 부작용 이런 걸 고민해가지고 그렇죠. 법안을 바꾸기도 하고 이제 더 수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국회도 좀 할 말이 많은데요. 네. 사실 요새 국회의원님들도 신문들에 나온 댓글들 많이 참고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런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또 아니면 언론사의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거기에 댓글에 적극적으로 남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시면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오만과 편견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